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욕망적 외도와 탐욕적 외도에 대해 다뤄봅니다.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룻밤 외도이든 장기간 외도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도의 기간이 짧았느냐 길었느냐에 따라 고통의 강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외도는 하룻밤 외도라고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체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도가 벌어졌다면 이를 잘 치료하고 회복하며 극복한 가운데 새로운 외도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검열보다 자존감 회복, 신뢰감 구축, 변화한 삶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외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누어 따져볼 외도가 외도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외도 직면 후 판단을 위해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외도를 크게 나누어 보면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 그리고 혼합형 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성적 관계의 유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적 외도와 탐욕적 외도가 있죠.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욕망과 탐욕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욕망의 뜻은 생물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의미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느낌이 있는 단어죠. 욕망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욕구에서 결핍과 상처가 생기면 욕망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욕구가 긍정적 단어라면 욕망은 긍정과 부정이 섞인 단어죠. 욕망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죠. 욕구일 경우에는 건전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구가 욕망이 될 경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한 분들은 그 결과로 부유함을 쌓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 위법을 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욕구가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외도도 인정 욕구, 사랑 욕구, 존중 욕구에서 탈선하여 벌어지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욕망적 외도는 그나마 원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탐욕적 외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외도를 하였고 외도의 기간이 짧으며 외도의 강도가 약할 경우 그리고 외도 발각 후 치료적 작업에 성실히 임한다면 욕망적 외도는 첫 번째 외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 발각 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은 탐욕적 외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탐욕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탐욕은 그릇된 욕심이란 뜻으로 자기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 그리고 사람을 깊이 애착하며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도 들어있는 것 같고 안 좋은 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욕망의 강도가 세지면 탐욕이 된다고 보죠. 문제는 욕망도 제동 걸기가 쉽지 않은데 탐욕은 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욕에 빠지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욕망과 탐욕 덩어리만을 바라보고 끝이 낭떠러지라도 달려가는 속성이 있죠. 탐욕적 외도에 빠진 분들은 외도의 단맛과 쓴맛을 다 알면서도 외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에 탐욕적 외도를 하는 분들은 반복적 외도, 습관적 외도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탐욕에만 관심이 있기에 외도 피해자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위한 자극과 쾌락 앞에서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옆에서 주의를 주고 경종을 울려도 모르죠. 왜냐하면 탐욕이란 마약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욕망적 외도는 회복의 희망을 품지만 탐욕적 외도는 회복의 희망까지 꺾어버리죠. 욕망과 탐욕은 강도에서 다릅니다. 탐욕이 욕망의 몇 배 혹은 몇십 배 강하죠. 탐욕적 외도 행위자는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동기부여가 낮죠. 외도 피해자를 위한 배려와 존중도 없습니다. 자기 방어는 끝판왕입니다. 자기 합리화 역시 끝이 없죠. 이 수준까지 가면 외도도 병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이 말이죠. 따라서 욕망적 외도가 탐욕적 외도로 진화하지 않도록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부의 치료입니다. 외도 피해자는 피해를 보았기에 치료가 필요하고 외도 행위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치료가 필요하죠. 당장 고통이 없다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외도가 벌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무기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도란 사건은 부부에게 상처 아픔을 주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죠. 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나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바로는 시대가 흐르면서 외도가 점점 만연되는 추세이기에 미리 대비하고 혹 외도가 벌어졌다면 치료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부도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듯이 외도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외도가 벌어진 현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외도에 대한 생리를 잘 알지 못하고 명분과 모토만 가지고 외도를 예방하는 것은 나 명문대 갈 거야 라고 외치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부디 저의 부족한 칼럼이지만 저의 칼럼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